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화천대유 법률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뉴이저 제작진에게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맡았던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경재 변호사하면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뉴이저에서는 맨 처음에 경기도 의회 의장으로서 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켜본 강득구 의원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 이제 또 연결을 해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 네. 이번에는 자 검사 출신의 법조인 이경재 변호사인데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이제 유명해서 이름도 나지. 근데 이 사람도 화천대유 고문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말씀대로 최서원 개명전 이름으로 예. 최순실 씨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화천대유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네. 뉴이저 제작진에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이 언론에 이름을 올린 다른 법조계 인사들보다도 가장 오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횟수로 치면 벌써 7년째죠. 누구보다 화천대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로 알려진 경제지 출신 김모 기자로부터 직접 고문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은 내가 저 서울지검 형사 1부장 할 때, 예. 95년, 응? 그때 네. 벌써 26년 전이네. 그때부터 아는 기자야.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으니까 내용은 뭐 상당히 잘 알 건데, 네.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얘기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히려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와 어렵게 이제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직 이 언론 대응을 요청받지는 않았다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왜곡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묻자 한마디로 턱없다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 틀이 예. 그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가지고 예. 이재명 지사가 짜가지고 하면서 민간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응?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하면 안 네. 되고, 과도한 예. 이익이 창출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뭐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 있을 택이 없지. 왜냐하면 전부 네. 자금거리 딱 디지털로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탁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예. 그게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균형을 맞춰서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뭐 보수 측의 인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와는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난 건데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적게 투자하고 고액을 배당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이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 이렇게 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어떻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2017년부터 예.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예상 못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래 당연하지. 강남에 무슨 뭐 30평짜리 뭐 10몇 억 하던 게 지금 현재 30억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 최근 2, 3년간 무서운 속도로 그렇죠. 부동산 예. 가격이 급등할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그때 예상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군요. 네네. 예.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은 결국 거액의 배당금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에 대한 아무튼 어떤 궁금증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성남시 의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는 반대로 이제 그 당시 여당이니까 보수 여당이 이제 쥐고 있었는데 그때 보수 여당 측에서도 이건 너무 뭐 수익이 안 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예. 이 성남시 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또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시의원들이 한 것인데요. 예. 확인해 보니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 수익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이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 목적 법인이죠. 이 예. SPC를 구성할 때 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반 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 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예. 하면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성남시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예.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시 이 사업 위험 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민간 개발한테 맡겨가지고 민간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이런 쪽의 흐름을 갖다 아직도 지지하는 예, 그런 예.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의혹도 좀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이 나오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